미국 최고급 주거지역 비버리 힐스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나 스타들이 살던 호화로운 저택들이 우후죽순 매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개인들이 더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들 모두가 한인타운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저택을 놔두고 한인타운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톰 해리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비버리 힐스의 500만 달러짜리 저택을 버리고 한인타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냈습니다. 지금 LA 최고급 주거지역 비버리 힐스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유명 인사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연달아 고급 저택을 매물로 내놓고 한인타운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습니다. 처음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솔직히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500만 달러짜리 저택의 열쇠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건넬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죠. 무려 15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랐고 수많은 명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던 자랑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봤죠. 해리슨 씨, 정말 확실한가요? 이런 프라임 부지는 다시 구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해요. 당신도 곧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적중했죠. 지금 미국 부동산 업계는 비버리 힐스가 밀린다고 라는 기사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CNBC, 포브스, 월스트리트 저널. 모든 주요 매체들이 이 이상한 현상을 파헤치려 하고 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저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구글의 AI 연구 책임자, 테슬라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 그리고 2명의 할리우드 A급 배우들이 비슷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들 한인타운 방향으로 말이죠.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값이 곤두박질 친다며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왜냐고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때문입니다. 어떻게 미국이 최고라 믿던 저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식 주거 문화가 미래의 표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이에요. 제가 비버리 힐스를 떠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AI 핀테크 스타트업 퓨처페이의 CEO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10년간 금융 분석가로 일한 후 인공지능이 금융의 미래라는 확신으로 창업했죠. 3년 만에 회사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었고 제 개인 자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비버리 힐스의 500만 달러짜리 대저택과 연간 1000만 달러가 넘는 수입. 겉으로 보기엔 미국 성공 신화의 전형이었어요.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비버리 힐스를 떠나 한인타운으로 이사한다고 발표했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파산했거나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생겼다고 추측했어요. 실리콘밸리 친구들은 뒤에서 톰이 왜 저런 결정을 한 거지? 마약이라도 했나? 라며 수군거렸죠. 사람들은 절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저희 회사 이사회 멤버들은 이 결정이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직접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저와의 계약을 재고하기도 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톰이 무슨 경제적 문제라도 있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클은 제게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을 제가 발견했다는 사실에 가슴속으로는 작은 우월감도 느꼈습니다. 아내 캐롤도 처음에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톰, 당신 정신이 나갔어요? 우리가 10년 넘게 기다려서 겨우 들어온 비버리 힐스인데 그걸 버리고 한인타운으로 간다고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죠.
아이들 12살 브라이언과 8살 에밀리도 크게 실망했어요. 아빠,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는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죠. 가족들과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미친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말이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곧 이해하게 될 거야. 우리가 찾은 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야. 그리고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죠. 지난해 겨울 사업 확장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현지 파트너가 예약해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머물게 됐죠. 솔직히 비행기에서 내릴 때만 해도 크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아시아의 또 다른 도시겠지라는 생각이었죠. 제가 숙소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문을 열자마자 안녕하세요, 해리스님이라는 AI 비서의 목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문이 열리고 실내 온도는 완벽했죠. 그런데 현지 파트너가 신발을 벗으세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5성급 호텔도 아니고 신발을 벗으라고? 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바닥이었어요. 바닥에서 열이 나오는 온돌 시스템입니다라는 설명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닥 난방이라고요? 그건 원시적이지 않나요? 미국은 최첨단 중앙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제 말에 현지 파트너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죠. 첫날 밤 저는 이 이상한 바닥 난방 때문에 불편하게 잠을 청했어요. 따뜻한 바닥이 뭐가 좋다는 거지? 공기를 데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처럼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니 너무 더워서 잠을 설쳤죠. 그런데 둘째 날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기온에 온 도시가 얼어붙었어요. 정전이 되어 아파트의 모든 시스템이 멈췄지만 놀랍게도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추결 효과 때문에 전기가 끊겨도 8시간은 버틴다는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게 꽤 실용적인데? 라는 생각이 스쳤죠. 셋째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만성 허리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더니 척추가 완벽하게 정렬되었다는 거예요. 현지 의사는 온돌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의 건강을 지켜온 시스템입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적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수만 달러를 들여 치료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단 이틀 만에 나아지다니.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그날부터 온돌에 대한 제 생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원시적이라 생각했던 시스템이 실은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생체인식 24시간 모니터링, AI 예측 시스템까지. 비버리 힐스의 고급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됐죠.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자동으로 분리수거되고 지하로 이동하는 첨단 시스템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마지막 날 현지 파트너에게 물었죠. 왜 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개인주택 중심이라 이런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죠. 비행기를 타고 LA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아파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LA로 돌아온 후 제 눈에 비치는 비버리 힐스 500만 달러짜리 대저택은 마치 낡은 오두막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이미 불안했죠. 과연 내 집이 예전처럼 좋아 보일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넓은 거실, 이탈리안 대리석, 프랑스 샹들리에.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구식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어요. 특히 이상했던 건 집안 전체가 차갑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따뜻하다고는 하지만 겨울 저녁은 꽤 쌀쌀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차가운 바닥을 밟는 순간 저는 실제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그 소리에 놀라 아내 캐롤이 뛰어왔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저 바닥이 너무 차가워라고 중얼거렸어요.
캐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온몸으로 서울의 따뜻한 온돌이 그리웠습니다. 난방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했지만 거실은 화상을 입을 듯 덥고 침실은 냉동고처럼 춥고 이런 극단적인 온도 불균형에 가족들은 연일 감기에 시달렸어요. 8살 딸 에밀리는 매일 밤 아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추워요? 라고 물었고 12살 아들 브라이언은 학교에서 열이나 조퇴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캐롤이 톰, 이 500만 달러짜리 집의 난방을 도대체 어떻게 좀 해봐요. 아이들이 아파요. 라고 소리쳤죠. 저는 무력감에 망치로 벽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미국의 최첨단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우리가 쓰는 건 실은 100년 전 기술이란다. 욕실에 들어갔을 때도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단순한 변기, 기본적인 샤워 부스. 서울 아파트의 스마트 변기와 자동 조절 샤워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었죠. 양치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거울이 자동으로 김이 서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계속 닦아야 하네.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는데 이것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버리 힐스의 최첨단 시스템은 단순한 도어락과 동작 감지 센서뿐. 서울에서 경험한 지문 인식, 안면 인식,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우리 집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구식인지 깨달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도 문제였어요. 매주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통을 밖으로 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냥 투입구에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었는데 말이죠. 한국의 편리함을 알고 나니 미국의 일상이 너무나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호화로운 정원과 수영장이 있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밤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놀랍게도 아이들이 먼저 불만을 토로했어요. 아빠, 우리 집은 너무 불편해요. 학교 친구 민준이네 한국식 아파트는 정말 멋져요. 바닥이 따뜻하고 화장실에 버튼도 많고 로봇 청소기도 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변화가 필요했어요. 비버리 힐스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바로 실질적인 삶의 질이었습니다. 결단을 내리기까지 치열한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비버리 힐스의 톰 해리슨이 한인타운으로 이사한다고? 미쳤나? 저 자신도 이 생각이 들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어요?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 캐롤은 처음에 격렬하게 반대했죠. 당신 정신이 나갔어요? 비버리 힐스를 떠나 한인타운으로 간다고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동영상을 보여주자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감기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온돌 난방의 건강상 이점은 그녀를 설득하는 결정적 요소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알아보니 한인타운에 새로 지어진 더보라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 반도건설사가 미국에 지은 첫 번째 완전한 한국식 아파트 단지였어요. 온돌 난방은 물론 최첨단 보안 시스템, AI 스마트홈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죠. 가족들과 함께 견학을 갔을 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멋져요. 캐롤도 감탄했어요. 이 스마트 키친은 정말 혁명적이네요. 요리가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그날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비버리 힐스 저택은 시세보다 낮게 내놓아 빨리 팔았고 더보라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구입했죠. 한인타운에 새로 건설된 더보라 아파트로 이사한 날 이웃들의 의아한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백인 가족이 왜 여기에? 하는 속삭임이 들렸죠.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당당하게 걸었어요. 내심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요. 입주 첫날부터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감기가 단 이틀 만에 완전히 나았어요. 캐롤의 불면증도 사라졌고 저의 허리 통증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항상 깨끗했고 스마트홈 시스템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에너지 효율이었어요. 비버리 힐스 저택의 월 전기료가 $2,000였는데 더보라 아파트는 $300도 안 됐습니다. 더 넓은 공간인데도 말이죠. 친환경 설계와 스마트 에너지 관리 덕분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동료 마크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적인 반응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AI 부문 최고 책임자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안녕하세요, 마크님이라는 AI 비서의 인사에 그의 턱이 떨어졌죠. 뭐야? 이게 가능해? 온돌 바닥을 맨발로 걸어본 후 그는 마치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처럼 변했어요. 톰, 이건 혁명이야. 욕실의 스마트 변기를 보고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뒤처져 있었어. 실리콘밸리가 한국보다 20년은 뒤처져 있어. 일주일 후 마크는 1200만 달러짜리 팔로 알토 저택을 단 하루 만에 매각하고 더보라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그 뒤로 구글, 메타, 애플의 고위 임원들이 물밀듯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의 선두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어. 한 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리콘밸리와 비버리 힐스의 고급 주택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매물은 넘쳐나는데 구매자는 없었죠. 반면 더보라 아파트는 대기자 명단이 1년치 넘게 찼습니다. 저는 이제 주거혁명의 선구자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중개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L과 감독 스티븐 S가 각각 비버리 힐스 저택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뉴스가 터졌을 때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LA 타임즈 일면에는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가 비버리 힐스를 버리고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이유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죠.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내심 혁명이 시작됐어라고 생각하며요. 더보라 그룹 CEO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죠.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트렌드가 아닙니다. 주거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미국인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넓은 집보다 스마트한 집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더보라 아파트의 대기자 명단은 순식간에 길어졌고 가격은 2배로 뛰었어요. 제가 처음 계약했을 때 150만 달러였던 펜트하우스가 지금은 3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비버리 힐스의 부동산 가격은 6개월 만에 평균 30%나 하락했어요. 특히 최고급 주택들이 더 심각한 가격 하락을 겪었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CNN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주거혁명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다라는 제목의 다큐에 저도 출연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할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주거 시스템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었어요. 온돌 하나만으로도 제 20년 된 허리 통증이 사라졌으니까요. 실리콘밸리 개발업자들은 앞다투어 한국 건설사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한 부동산 책임자가 저에게 직접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더군요. 톰, 우리가 미래형 주거단지를 계획 중인데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요. 어떤 회사를 추천하시겠어요? K아파트라는 새로운 용어가 부동산 업계에 등장했습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는 K아파트 기능 갖춤이라는 필터가 추가됐어요. 여기에는 온돌 난방, 스마트 변기, AI 홈 시스템, 자동 분리수거 등의 기능이 포함됐죠. 이 필터를 사용한 검색이 전체 검색의 3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매일같이 방문객들이 몰려왔어요. 부동산 개발자, 건축가, 호기심 많은 시민들. 저는 종종 로비에서 그들을 마주쳤는데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놀라움과 깨달음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부자들이 더보라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바이의 석유 재벌, 런던의 금융가, 파리의 패션 디자이너들까지. 그들은 모두 미래의 주거 공간을 경험하고 싶다며 LA를 방문했습니다. 한편 한국 건설사들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더보라 그룹은 LA뿐 아니라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에도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미국 건설사들은 처음에는 경쟁을 두려워했지만 곧 협력 모델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부지와 자금을, 한국은 기술과 설계를 제공하자는 방식이었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비버리 힐스의 우아한 풍경 대신 활기찬 한인타운의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이 더 집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캐롤이 제게 말했어요. 톰, 처음에는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변화가 한 사람의 미친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보라 아파트의 폭발적인 성공에 힘입어 더보라 그룹은 한층 발전된 더보라 3020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부동산 컨퍼런스에서 열린 이 발표회는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어요. 저는 VIP로 초대받아 최전열에 앉았습니다. 발표회장에 들어서자 전 세계 부동산 거물들과 실리콘밸리 부자들이 모여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절 알아보고 당신이 그 톰 해리슨이죠? 한국식 아파트로 옮긴 첫 번째 실리콘밸리 인사라고 물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발표가 시작되고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더보라 3020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청중들 사이에서 집단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입이 떡 벌어졌죠. 이건 영화 블레이드 러너나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세계가 아닌 실제로 2년 내에 완공될 건물이었으니까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반 AI가 모든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온돌 난방은 거주자의 체온과 건강 상태에 맞춰 자동 조절되며 전력은 100% 자체 생산됩니다. 쓰레기는 분자 단위로 분해되어 재활용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아파트 내 수직 농장의 영양분으로 활용되죠. 가장 압도적이었던 건 드론 물류 시스템과 메타버스 커뮤니티였어요. 아파트 옥상에는 드론 포트가 있어 거주자들이 주문한 물건을 30분 내로 배송받을 수 있고 각 가정의 홀로그램 시스템으로 다른 거주자들과 가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이미 한국에서 개발 완료되어 실용화 단계라는 사실이 더 놀라웠죠.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애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10년간 연구 중인 기술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니. 우리는 왜 이걸 생각해내지 못했지? 발표회 후 리셉션에서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해리슨 씨, 저희는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주거기술에서 미국보다 최소 30년은 앞서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국인은 아니지만 이 혁명적인 변화의 첫 번째 전령사가 된 것 같았죠. 저널리스트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CNN과의 독점 인터뷰가 성사되었어요. 미국인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다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가 제작된다고 합니다. 더보라 3020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주거 문화의 미래였습니다. 한국 건설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창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강력하게 전달했어요. 제가 발표장을 나설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LA의 갑작스러운 스콜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발표장 출구에는 투명한 스마트 우산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버튼 하나로 크기가 조절되고 비의 세기에 따라 강도가 자동으로 바뀌는 우산이었죠. 심지어 내장된 AI가 비가 그치는 시간을 예측해서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우산을 들고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철학이구나.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모여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야. 그날 밤 더보라 아파트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온돌의 따뜻함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이야. 세상은 곧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제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어 K-주거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CNN 특집 다큐멘터리 K-리빙 레볼루션. 한국이 세계 주거 문화를 재정의하다는 시청률 신기록을 세웠죠. 저는 이 다큐의 주요 인터뷰이로 출연했습니다. 한국의 주거 기술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인류 주거 문화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전 세계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인터뷰 후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같은 거물들이 직접 연락해 자문을 구하더군요. 지난달에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국 왕실, 두바이 왕족, 사우디 왕자들, 유럽 각국 정상들이 한꺼번에 더보라 아파트를 방문한 거예요. 온돌 바닥에 맨발로 선 영국 왕세자가 감탄하며 이것이 진정한 럭셔리구나. 우리 버킹엄 궁전은 이제 구식이 되었어라고 말할 때 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느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두바이 왕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온돌 바닥에 누워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었지만 정작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이런 기술은 개발하지 못했소. 내일 당장 우리나라의 모든 왕궁과 호텔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겠소. 이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비버리 힐스는 물론 뉴욕 맨해튼, 런던 메이페어, 파리 16구의 초호화 저택들이 대거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온돌과 스마트홈이 없는 집은 이제 구식이라 불리며 가치가 떨어졌죠. 반면 한국 건설사들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두바이에는 K타워가, 런던에는 K레지던스가, 파리에는 메종 코리안이 건설되고 있어요. 심지어 강대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주거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주거 정책 전문가는 우리는 지난 100년간 주택 정책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모델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이 발언 이후 영국 정부는 K-리빙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주택 정책을 발표했죠. 온돌 난방은 이제 세계적인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추운 기후의 국가들에서 온돌의 인기는 폭발적이에요. 스웨덴의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말했죠. 온돌을 설치한 후 우리 가족은 겨울철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어요. 이건 스웨덴 의료 시스템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 책 온돌 혁명 어떻게 한국식 주거가 내 인생을 바꿨나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할리우드에서는 영화화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저는 더보라 3020의 첫 입주민으로 선정되어 준비 중입니다. 온 가족이 너무 기대에 차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메타버스 커뮤니티에서 전 세계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해 있죠. 캐롤은 스마트 키친에서 요리 클래스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면 한인타운의 풍경이 점점 바뀌고 있음을 느껴요. 더 많은 첨단 건물들이 들어서고 거리는 더 활기차지고 있죠. 미래 주거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비버리 힐스를 떠나 한인타운으로 온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날이 갈수록 더 실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K주거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분명 여러분의 삶도 바꿔놓을 테니까요. 한국의 온돌이. 더 나아가 아파트까지 미국 전역에 붐이 일어났네요. 한국의 온돌은 선조들의 지혜에서 내려온 것인데 도대체 한국은? 선조들은 어떤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걸까요? 한국 온돌 문화의 위대함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해피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